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제과 파트의 과자류 제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븐의 생산 능력은 오븐 내에 있는 매입된 철판의 수로 결정됩니다. 소비 전력이나 높이로 결정되는 거 아니고 안에다가 철판을 많이 놓을 수 있어야 생산 능력이 올라가겠죠? 철판의 개수가 오븐의 생산 능력과 직결된다. 자, 오븐팬 빵판이라고 하는 매입 철판의 개수가 오븐의 생산 능력입니다.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보면 반죽 온도가 60도로 오르기까지 효소의 작용이 점점 활발해지고요. 알코올과 같은 휘발성 물질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반죽 온도가 60도에 거의 가까워지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하고 전분이 말랑말랑 부드럽게 변하는 호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60도가 넘어서면 표피 부분이 마이야르 반응,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멜라노이드를 만들고 당이 캐러멜화되는 캐러멜 반응이 160도를 넘어서면 일어나서 전분이 덱스트린으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글루텐은 90도부터 굽기 시작하여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자, 글루텐이 딱딱해지는 글루텐 응고, 글루텐 경화는 약 60도부터 시작해서 한 120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90도부터 굽기 시작한다. 다 구워질 때까지 천천히 계속된다. 틀린 보기예요. 자, 기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븐 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정 과정, 반죽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36도 부근에서 피막이 형성되고 가스 팽창이 시작되고 탄산가스의 용해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60도 부근까지 이스트가 활성화되고 녹말의 호화는 40도에서 약 90도까지 녹말의 호화가 진행되죠. 그리고 역시 5, 60도에서 알코올 증산이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기 시작하고 메일라드 반응과 캐러멜화는 이쪽에 있죠. 160도부터 시작해서 약 200도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글루텐의 응고는 60도 정도에 시작해서 한 120도까지 이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90도에서 굽기 시작한다. 제품이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틀린 보기겠죠. 자, 대표적인 팽창제로 베이킹소다와 베이킹파우더 많이 쓰는데요. 일단 베이킹소다는 중조, 탄산수소 나트륨이 100%를 이루고 있어요. 100% 알칼리성으로 이루어진 베이킹소다. 반면에 베이킹파우더는 중조의 산성분과 전분이 혼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체 용제를 섞었을 때 반응을 한다. 베이킹파우더는 중조의 인산염이나 명반유, L주석산 수소칼륨 같은 산성분과 전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베이킹소다가 중조 100%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중화가를 물어보면 뉴트럴라이징 밸류, 중화가는 산 100g을 중화하는 데 드는 중조의 양, 100% 알칼리죠? 탄산수소 나트륨, NaHCO, 중조의 양을 중화가라고 합니다. 중조의 양이다. 어떤 중조? 산 100g을 중화시키는 데 드는 중조의 양. 그게 중화가고요. 그래서 중화가가 나오는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면 10kg의 베이킹 파우더가 있다. 자, 파우더는 중조와 산성물질, 전분이 혼합된 거죠. 28%는 전분이고 중화가가 80이면 이때 중조의 양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전체 10kg은 중조와 산과 전분이 모두 포함된 무게고 여기서 전분이 28%니까 2.8kg이죠. 일단 전분을 빼면 7.2kg이 중조와 산 성분의 무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화가가 80이니까 이 전체 무게 중에 중조와 산 중에서 중조가 80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중조가 80이고 산이 100일 때 중조가 80g이다. 그렇게 돼야 중화가가 80이 나올 겁니다. 산 100g을 중화시키는 중조의 양이니까 전체는 18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조 플러스 산이니까 분모에는 중조와 산을 혼합한 180, 분자에는 중화가 8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비율만큼을 전체 7.2kg에 곱해주면 중조의 양 3.2kg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중조 플러스 산 100g이고 위에는 중화가를 이렇게 넣어서 전체 중조 플러스 산성분에다가 곱해주면 바로 중조의 양이 나오겠습니다. 케이크 도넛의 튀김 온도는 180에서 195도, 180에서 195도가 적당합니다. 케이크 도넛의 튀김 온도는 200도 넘지 않고 180에서 195도다. 퍼프 페이스트리에 밀가루는 강력분을 사용합니다. 만드는 방식이 버터와 같은 유지류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밀고 또 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바깥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글루텐이 잘 형성되는 강력분을 사용한다. 과자 반죽 시에 온도가 낮으면 노화가 빠르다? 자, 그럴듯하지만 아닙니다. 반죽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구워진 빵은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빨리 되지만 반죽 시에는 온도가 높으면 오히려 노화가 빠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기공이 열려서 부피가 커진다. 맞겠죠? 온도가 낮으면 조밀해져서 부피가 작아진다. 식감이 나쁘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자 반죽시에 온도가 낮으면 노화가 빠른 게 아니라 온도가 높으면 노화가 빠르다. 보관시 아니고 반죽시입니다. 주로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각형 가나슈에는 포크 모양, 트러플 초콜릿에는 원형을 쓰는 초콜릿 성형 도구는 그림과 같은 모양의 디핑 포크입니다. 디핑 포크. 사각형 가나슈에는 포크 모양, 트러플 초콜릿에는 원형을 쓴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은 0.75에서 0.85가 되겠습니다.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은 0.75에서 0.85다. 케이크 반죽의 pH가 알칼리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케이크 반죽의 pH가 알칼리냐 산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데요. 일단 알칼리일 경우에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향이 약하다 아니고 향이 강해지고 껍질색은 진해진다. 그리고 부피가 크다와 연결되죠. 기공은 조밀하다 아니고 기공이 넓어진다. 산도,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산성은 덜 익었다. 알칼리성은 잘 익었다, 발효됐다, 부패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산성일 때 부피가 작고 향이 약하고 신맛이 난다. 껍질색은 열이다. 기공이 조밀하다. 반대로 알칼리는 부피가 크고 향이 진하고 쓴맛, 소다 맛이 난다. 껍질색은 진하다. 기공이 넓고 거칠다.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H를 높이려면 알칼리 쪽으로 가는 거죠. 100% 알칼리인 중조를 첨가하고 낮추려면 산성분을 추가하면 되겠죠.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을 추가하면 된다. 자, 비중 문제를 푸는 요령은 반퍼물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항상 비중은 물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 무게를 기준으로 물 무게를 제외한 재료들의 무게 비율을 비중이라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계량컵 무게는 각각 빼고 구해야 됩니다. 비중이란 물 무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물 무게가 분모로 간다.
그래서 반퍼물이다. 제과에서 이 비중은 반죽의 밀도를 나타내죠. 물과 비교했을 때 반죽이 얼마나 가볍고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당연히 물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어떤 수를 나타내겠죠. 0점 몇몇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 반죽 무게 220g, 물 가득 채웠을 때의 무게가 240g, 계량 컵의 무게는 40g일 때 반죽의 비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자, 반퍼물이기 때문에 반죽 무게 나누기 물의 무게죠. 물의 무게가 분모로 간다. 주의해야 될 점이 계량컵 무게를 꼭 빼서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죽 무게에서 계량컵 무게 40을 빼서 순수한 반죽 무게가 180이고 물을 가득 채웠을 때도 컵 무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계량컵 무게 40을 빼면 순수한 물의 무게는 200이다. 그래서 200분의 180이 반퍼물 비중이 되겠고 아래쪽 계산기로 180 나누기 200 해가지고 0.9가 구하고자 하는 반죽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죽의 비중은 제품의 부피와 조직과 기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비중이 작다, 부피가 크고 조직은 거칠고 기공이 많은 걸 의미하겠죠. 반대로 비중이 크다면 무거운 거니까 같은 무게라면 부피는 작겠고 조직이 조밀하고 기공은 작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품의 점도와는 상관없다. 비중과 점도는 상관없습니다. 반죽형 쿠키 중에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쿠키는 자, 물방울 쿠키, 드랍 쿠키입니다. 드랍 쿠키가 반죽형 쿠키 중에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쿠키다. 우유의 유당, 유당의 평균 함량은 4.8%입니다. 자, 이 유당은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락토프리라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유당의 평균 함량은 우유에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품형 케이크 제조 시에 녹인 버터는 반죽의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 때 넣습니다. 거품형 케이크 제조 시에 녹인 버터는 반죽의 최종 단계 때 넣는다. 자, 케이크를 크게 거품형과 반죽형으로 나눴을 때 이 반죽형 케이크에는 주로 화학적 팽창제를 씁니다. 그리고 반죽형에는 유지의 사용량이 많고 반죽형은 식감이 부드럽다. 대표적으로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등이 반죽형인데요. 유지의 사용량이 많아서 식감이 부드럽고 밀가루, 달걀, 우유를 혼합해서 만드는데 파운드 케이크는 저율배합, 레이어 케이크는 고율배합이죠. 저율배합, 고율배합은 지난번에 했었죠. 자, 밀가루를 100이라고 했을 때 설탕이 밀가루보다 많으면 고율배합, 적으면 저율배합이죠. 자, 이 고율배합, 저율배합은 반죽형 케이크에만 쓰이는 용어예요. 반죽형 케이크는 반죽의 비중이 낮다. 자,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파운드 케이크나 레이어 케이크 같은 반죽형 케이크는 거품형 케이크보다 무겁죠. 비중이 높다. 그래서 비중이 낮다 하면 틀리고요. 자, 반죽 비중의 차이는 반죽형과 거품형 대표적으로 다른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반죽형은 0.75에서 0.85, 거품형은 0.45에서 0.55에 있다. 그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 가십니다. 반죽의 비중이 반죽형은 0.75에서 0.85로 상대적으로 높고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니까 거품형은 0.45에서 0.55, 스펀지법, 머랭법, 시폰법 이렇게 만드는 거품형 케이크는 0.45에서 0.55다. 자, 비중 문제 한 번 더 보면 케이크 반죽이 30리터 용량의 10그릇에 가득 차 있다. 이것으로 분할 반죽 300g짜리 600개를 만들었다. 이 반죽의 비중은 자,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를 구하는 거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반죽 1리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비중을 구하라 그러면 질량, 무게를 부피로 나누면 됩니다. 일단 케이크 반죽이 30리터 용량의 그릇 10개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전체 반죽의 부피는 300리터가 되겠죠. 30 곱하기 10 해서. 그리고 결국 이걸로 300g짜리 600개를 만들었으니까 반죽의 질량은 0.3kg 곱하기 600개 해서 180kg입니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된다. 180 나누기 300 하면 비중은 0.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와 질량 각각 구해서 질량 나누기 부피, 무게 나누기 부피, 무게를 부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쉽게 구하실 수 있다. 자,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딩은 오래 가열 시에 표면에 기포 자국이 생긴다. 오고요. 푸딩은 오래 가열하면 기포 자국 생긴다. 뜨거울 때 포장하면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맞고요. 뜨거울 때 포장하면 곰팡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거품형 케이크인 스펀지 케이크는 고율배합이다. 고율배합. 설탕이 밀가루 양보다 많으면 고율, 적으면 저율. 그래서 스펀지 케이크는 밀가루 100에 설탕이 166, 달걀이 166, 소금이 2% 이런 비율로 들어있어요. 고율배합이다. 자, 젤리 롤 케이크 거품형인데요. 거품형 케이크를 말 때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란 노른자 사용을 늘린다? 틀렸습니다. 자, 빈출 문제. 롤 케이크의 터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설탕 대신에 물엿을 쓰고 덱스트린이나 글리세린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착성을 높인다. 또 반죽 온도는 너무 낮지 않게 노른자를 줄이고 전란, 흰자까지 포함된 전란 사용을 증가한다. 노른자 사용 아니죠?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선 전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불을 너무 강하지 않게 하고 팽창제 사용량은 오히려 줄여야 된다. 너무 많이 부풀면 터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반죽형 케이크의 반죽 제조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반죽형 케이크, 거품형 케이크 각각 제조법을 암기해야 되는데요. 자, 공리법, 변리법, 머랭법은 모두 거품형 케이크 제조법입니다. 그리고 블렌딩법, 블렌딩법이 반죽형 케이크의 제조법인데 이거 말고도 크림법, 설탕물법, 1단계법 이렇게 있죠. 크림법은 유지에다가 설탕을 더해서 믹싱을 해주는 거고 유지가 다량 들어가고 부피가 큰 제품에 적합한 것이 크림법이고 블렌딩법은 유지, 특히 버터와 밀가루를 혼합해서 부드러운 게 특징적이고요. 설탕물법은 말 그대로 설탕 2에 물 1을 먼저 섞는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설탕물법. 1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 유화 기포제가 요구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물법, 1단계법 요 4개는 반죽형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반크블 설탕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반죽형에는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법, 1단계법 있다. 일단 반크에서 크림법만 기억나시면 블렌딩, 설탕, 물 1단계 다 따라서 암기가 되고요. 거품형에는 공리법, 변리법, 머랭법 모두 거품형 케이크 반죽 제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적이 가장 큰 것은 자, 비용적이란 것은 비중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중은 무게를 부피로 나눈 거지만 반대로 비용적은 용적, 부피를 무게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무게를 뜻하고 비용적은 부피, 용적을 뜻한다. 그러니까 클수록 가볍다는 뜻입니다. 비용적은
단위 중량당 부피이기 때문에 비용적이 클수록 가볍다. 그래서 비용적이 가장 큰 케이크는 가벼운 케이크. 자, 여기서 보시면 파운드, 레이어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는 반죽형 케이크죠. 무겁습니다. 비중이 크고 비용적은 작은 케이크들이고, 스펀지 케이크가 비중은 작고 비용적은 가장 큰 케이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용적은 비중과 반대라고 생각하자. 비중이 크다 하면 무거운 것이고, 비용적이 크다 그러면 가벼운 걸 말합니다. 비중은 단위 부피당 무게고, 비용적은 단위 무게당 부피입니다. 용적이니까 부피다, 부피. 단위 무게당 부피. 비용적이 크면 가볍다. 가벼운 건 스펀지 케이크. 이렇게 연계시키면 됩니다. 어떤 과자 반죽에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게를 달았다. 이 반죽의 비중은, 자, 비중 문제 하나 더 보고 가죠. 자, 컵 무게 뺀다, 컵 무게 뺀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는 비중 컵에 담긴 물과 비중 컵에 담긴 반죽의 무게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비중은 항상 물이 1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한다. 항상 비중은 물의 무게가 기준이기 때문에 분모로 간다. 그래서 물과 반죽의 무게가 나왔을 때는 물 무게를 분자로 보내고, 반죽 무게가 분모로 가서 비중 컵의 무게는 빼야 되니까 물 무게는 50 빼면 200이고, 반죽 무게는 170에서 50 빼서 120이 되겠죠? 물 무게, 반죽 무게 다 나왔으니까 반죽을 물 무게로 나눠주면 0.6이 이 반죽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0.6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크기의 팬에 각 제품의 비용적에 맞는 반죽을 팬닝하였을 경우 반죽량이 가장 무거운 반죽은, 자, 이거 그냥 이름만 봐도 뭐가 무거운지 알 수 있죠? 자, 파운드 케이크 가장 무거운 거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용적까지 생각한다면 비용적은 단위 무게당 부피를 뜻하니까 클수록 가볍다. 그래서 비용적이 가장 작은 게 가장 무거운 겁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2.4, 레이어 케이크는 2.96, 스펀지 케이크는 아주 가볍네요. 5.08. 엔젤 푸드 케이크도 가벼운 거푸면 케이크니까 4.71로 가볍다. 비용적이 크다, 가볍다. 비용적이 작다, 무겁다.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자, 튀김 기름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발연점, 스모킹 포인트는 높아야 된다. 자, 발연점은 높아야 되겠죠.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발연점은 높아야 튀김 기름으로 적합하겠고, 산패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여름철에 융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한다. 자, 이 융점이 뭘까요? 이따 보고요. 자, 산가가 낮아야 되겠죠. 빨리 산화돼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산도는 낮아야 된다. 자, 이 융점이라는 것은 녹는점이죠. 멜팅 포인트.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온도, 응고됐다가 풀리는 온도가 여름철에는 굳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웬만한 기름은 다 액체 상태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융점이 낮아야 실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굳이 융점 낮은 기름을 사용한다? 틀린 답입니다. 소규모 주방 설비 중에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 테이블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오븐 옆, 냉장고 옆, 발효실 옆 아니고요.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합니다. 작업 효율성을 위해서 주방 설비 중에 작업 테이블은 주방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고율 배합 제품을 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고율 배합 제품은 저온에 장시간 구워야 됩니다. 저온에 장시간 굽는 것을 오버베이킹이라고 하죠. 시간을 오버해서 장시간 굽는다. 고율 배합에 적합하고요. 다량 반죽에 적합한 저온 장시간 굽기, 오버베이킹. 반면에 언더베이킹, 고온 단시간 굽는 것은 저율 배합에 적합합니다. 높은 온도로 단시간 구워내는 언더베이킹은 소량 반죽, 저율 배합에 적합하다. 자, 어떻게 외우냐면 언제 오고 이렇게 외웁니다. 언더베이킹은 저율 배합, 오버베이킹은 고율 배합이다. 언저율, 오버율, 언저 오고. 나온 김에 언더베이킹, 오버베이킹 특징을 알아보면, 언더베이킹은 고온에서 짧은 시간 구우니까 윗면이 과도하게 부풀거나 터지게 됩니다. 터지거나 갈라진다. 수분이 많아서 덜 익거나 주저앉기 쉬운 것도 언더베이킹의 특징이고요. 오버베이킹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기 때문에 윗면이 평평해지고 딱딱해지기 쉽다. 완전히 말라서 수분 저금방, 노화가 빠릅니다. 오버베이킹. 자, 제분에 대한 기출문제 한번 보면,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제분이란 곡류를 가루로 만드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밀을 사용하여 밀가루를 제조하는 것을 제분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런 질문 나왔었고, 밀은 배유부가 치밀하거나 단단하지 못하여 도정을 할 경우에 쌀아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말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분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정의를 하기로 해요. 처음부터 분말화하여 사용하는 것, 밀을 사용하여 밀가루를 제조하는 것, 제분이고요. 제분율이란 밀을 제분하여 밀가루를 만들 때 밀에 대한 밀가루의 백분율, 제분율입니다. 자, 하지만 제분 시에 이 밀기울 함량이 많으면은 밀가루의 회분 함량이 낮아진다? 자, 비례하죠? 회분 함량과 밀기울 함량은 비례합니다. 밀기울이 많다는 것은 회분 함량도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밀기울이 많이 들어가면 회분 함량이 높아진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형한 파이 반죽에 포크로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제품에 기포나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파이 반죽에 포크로 구멍 내준다. 기포나 수포 생기는 걸 막는다. 맞고요.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이 적게 들어가면 제품의 껍질이 갈라진다. 맞겠죠?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 때 설탕 적으면은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껍질은 딱딱하게 갈라집니다. 흰자를 거품을 내면서 뜨겁게 끓인 시럽을 부어서 뜨겁게 끓인 시럽 붓는다. 어떤 머랭이죠? 이탈리안 머랭입니다. 흰자를 거품 내면서 뜨겁게 끓인 시럽 붓는다. 독특하죠? 이탈리안 머랭 찾으십시오. 도넛과 케이크에 글레이즈를 사용하는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글레이즈는 49도입니다. 49도. 도넛과 케이크를 잘 만드는 글레이즈 파티시의 나이는 49세입니다. 글레이즈씨 49세. 도넛과 케이크를 엄청 잘 만들었다. 도넛과 케이크의 대가가 되었다. 글레이즈씨 49살에 도넛과 케이크의 달인이 되었다. 자, 다음의 조건에서 물 온도를 계산하면, 요 계산 문제도 간단한 사실만 알면 되는데 모르면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우리가 반죽 시에 물 온도를 계산할 때는 희망 6배 빼기 달마유 밀실설 이렇게 외웁니다. 희망 반죽 온도의 6배 마이너스 아래 온도 6개를 다 더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설탕 온도, 유지 온도, 달걀 온도, 마찰 계수. 자, 수돗물 온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희망 반죽 온도의 6배에다가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설탕 온도, 유지 온도, 달걀 온도, 수돗물 온도 안 들어가고 마찰 개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모두 더해서 희망 온도 6배에서 빼주면 된다. 희망 6 마이너스 달마유 밀실설이다. 자, 희망 반죽 온도 23도 곱하기 6하면 138이고
25, 25, 25, 20, 20, 20 다 더하면 135 해서 계산하면 3도가 나옵니다. 물 온도는 3도다. 희망 6 마이너스 달마유 밀실설. 자, 제과 반죽의 가장 적절한 온도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23도에서 24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넘어갑니다. 자, 슈라고 하면 기본 재료로 물, 유지, 밀가루, 달걀 등을 사용해서 양배추 모양으로 내부는 텅 비게 커스터드 크림을 충전해서 만드는 과자가 되겠습니다. 반죽은 계속 저어서 완전히 호화시키고 달걀을 소량씩 조금씩 넣어서 매끈한 반죽을 만든다. 그리고 팬닝 후에는 표면에 물을 분사해서 굽기 중에 껍질이 빨리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껍질 반죽에 액체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슈 굽기 할 때는 증기 발생으로 팽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븐의 열 분배가 고르지 않으면 껍질이 약해져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자, 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표면에 물 분사하는 이유는 껍질이 빨리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액체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굽기 중에 증기 발생으로 팽창을 한다. 열 분배가 고르지 않으면 껍질이 약해지고 주저앉는다. 슈고요. 기름칠이 적으면은 껍질 밑면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아래가 모양이 바뀐다. 밑면이 움푹 패인다는 얘긴데요. 기름칠이 적으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기름칠이 많으면은 이렇게 껍질 밑면이 접시 모양으로 올라오거나 위와 아래가 바뀐 모양이 된다. 슈 밑면이 움푹 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슈 밑면이 움푹 패이는 원인에는 굽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공기 중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면 또 움푹 패이기도 합니다. 기름칠이 많거나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거나 오븐 온도가 너무 높다. 밑면이 움푹 패인다. 자, 슈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냉동 반죽의 장점이라고 하면 노동력이 절약되고 작업 효율이 극대화되고 설비와 공간의 절약 뭐 다 맞겠죠? 자, 냉동시켰다가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노동력 절약, 작업 효율 극대화, 설비와 공간의 절약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스트푸드의 절감 상관없습니다. 냉동 반죽과 이스트푸드 절감 상관없다. 자, 식빵의 온도를 28도까지 냉각한 후에 포장을 할 때 식빵에 미치는 영향은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집니다. 자, 28도까지 식빵을 냉각 후 포장하면 노화가 일어나서 빨리 딱딱해진다. 옵니다. 자, 제과 문제에도 식빵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노무비를 절감하는 방법. 자, 인건비로 바꿔 생각하면 되겠죠?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표준화를 하고 단순화를 하고 공정 시간을 단축시킨다. 다 맞고요. 설비를 놀린다? 자, 설비를 놀린다고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습니다. 표준화, 단순화, 공정 시간 단축 다 맞고 설비 휴무 아니다. 자, 소프트 롤을 말 때 겉면이 터지는 경우 조치사항. 자, 아까도 살펴봤는데요. 롤을 말 때 겉면이 터진다. 자,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팽창이 과도한 경우 팽창제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맞고요. 설탕의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한다. 덱스트린의 점착성을 이용한다. 노른자 줄이고 전란을 사용한다. 아까 다 나왔죠? 반죽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온 처리를 하여 말기를 한다. 자, 저온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반죽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된다. 롤 말 때 겉면이 터지지 않게 하는 혹은 터졌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자, 스펀지 케이크 400g짜리 완제품을 만들 때 굽기 손실이 20%라면 분할 반죽의 무게는 얼마인가? 자, 굽기 손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굽기 손실이란 게 굽기 전보다 굽고 나서 몇 %나 무게가 줄었느냐? 자,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굽기 전 무게가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되면 분모로 가라. 굽기 전 무게 분모로 가고 굽기 전 무게에서 꺼낸 직후의 무게, 완제품의 무게 빼주면은 손실된 무게가 나오겠죠? 자, 손실된 무게를 굽기 전 무게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20%가 나왔다. 요건 굽기 전 무게에서 완제품 무게 400g을 뺀 것을 굽기 전 무게로 나눠줬다. 그랬더니 20%, 0.2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꼭 메모지를 달라고 하셔서 이런 문제는 메모를 해가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20%는 자, 굽기 전분에 굽기 전 빼기 400g 이렇게 적어서 양변에 굽기 전 무게 뭐 x로 둔다면 x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0.2 곱하기 굽기 전이 되겠고 우변은 굽기 전 마이너스 400g이니까 이걸 그냥 쭉 풀어보면 500g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굽기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굽기 손실은 굽기 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완성된 무게를 뺐을 때 얼마나 손실됐느냐. 손실된 무게 나누기 굽기 전 무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제과 제빵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제과 파트 과자류 제조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